어제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돌연 시의원직 사임을 표한 제이슨 킴 뉴저지 펠팍 부시장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표기가 역사적인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지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에 이어 이번엔 공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1년 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이민자로 출발했던 미주 한인사회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어제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제54주년 뉴욕 한인회 방과 미주 한인의 날 연례 만찬 행사는 화려한 모든북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어메이징 코리아라는 주제로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 발전사의 기적을 되돌아보며 어메이징 코리아 행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한일은 우리의 자랑스럽고 평화로운 한민족의 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인 입양인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초청돼 미국에서 사는 입양인들에게 한민족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More importantly, for welcoming Korean adoptees as part of the local Korean community. And for presenting all of us in attendance tonight with this really significant opportunity to open our minds and our hearts as fellow New York Koreans and supporters of the greater New York Korean community.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인회가 선정하는 올해 한인상 대상은 KACF 공동 설립자인 홍준식 박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커뮤니티 봉사상은 황미강, 송금주, 강성권, 원건재 씨에게, 공익발전 특별상은 박윤용, 민병갑, 이강호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좌니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과 아서 플러그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디렉터, 스티븐 카발로 위안부 초상화 작가는 외국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와 한미 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캐서린 도노반 버겐 카운티장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시연 한미 친선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방인이나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자가 됩시다. 버겐 카운티와 연방 하원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은 박화영 인코코 대표가 받았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각계각층의 한인들에게 공로상도 함께 수여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돌연 시의원직을 사임한 제이슨 킴 뉴저지 펠팍 부시장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부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슬 멤버요, 팔리사이드 파크 카운슬 멤버에서 이제 리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이슨 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부시장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10년간의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턴 펠팍 도서관 부관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충전을 위해 시의원직에서 내려온다던 그가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풀타임 도서관 부관장에 임명된 것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관장 직책은 원래 타운에 없던 것으로 이번에 김 부시장을 앉히면서 타운에서 만든 직책입니다. 연봉도 5만 5천 달러로 무급직 봉사직인 시의원과는 다르게 유급직입니다. 이 때문에 타운 내 정치 세력에 등 떠밀려 시의원직을 사임하고 그 대가로
도서관 부관장직을 임명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 부시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모든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밝힌 가장 큰 사임 이유는 한인시의원의 세대 교체입니다. 현재 타운 내 현저히 낮은 한인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5명 시의원 자리에 2명 이상의 한인 시의원이 자리하기 힘든 상황. 부시장을 겸하고 있는 자신이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그 자리에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한인 시의원이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타운이나 정치나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빨리 자리를 넘겨주는 게 낫지 제가 자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관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 꽂아 넣었다는 이른바 낙하산 직책에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일하셨다가 관두신 그 칠드런스 북 스페셜리스트 하시던 분 그 자리를 갖다 테이크오버하게 되는데 대신 이제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부관장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주신 거죠. 고맙게도.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년간의 시의원 자리에서 내려온 제이슨 킴 펠팍 부시장. 하지만 이로써 드러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한인 정치력 신장과 유권자 등록의 필요성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한인 인구를 자랑하지만 한인 유권자 수가 20%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유권자 등록이 이뤄질 때 이런 정치적 의혹과 반목이 사라질 것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교과서 동해병기 표기가 역사적인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일본의 대대적이고 치밀한 반대 외교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국립교육소위원회는 어제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소속 6명의 상원 의원들은 데이브 마스텐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로펌을 고용해 주의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는 와중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더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이 각각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원회와 전체 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올해는 설날에 결석 걱정 없이 아이들과 편안하게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지정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설날을 전국 공립학교 공휴일로 제정하자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어제 그레이스맥 연방하원 의원은 매년 전국에서 약 870만 명의 아시안 학생들이 아시안 전통 축제 설날을 가족과 함께 기념하고 있다면서 설 공휴일 제정 촉구 결의안을 하원에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시안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교육청과 교육기관이 설날은 학교의 공휴일로 지정해 아시안 학생들이 결석에 부담 없이 설날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설날 결석은 인정되지만 결석 처리되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아시안 인구가 전체 주민의 75%를 차지하는 뉴욕주 내 모든 도시의 공립학교마다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재직 시절에도 맹 의원은 서한을 발송해 설날 공휴일 지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잇단 추문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에 이어 이번엔 공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허리케인 샌디 복구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굳힌 크리스티 주지사가 구호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연방주택도시부 감사국이 최근 허리케인 샌디 구호기금 가운데 뉴저지주 관광업계 홍보용으로 할당된 2,5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공식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사를 요청한 프랭크 펠론 의원은 샌디 피해지 관광을 독려하기 위한 TV 광고 등을 위해 지원금이 쓰여졌지만 이 광고는 지난해 재선에 나선 크리스티 주지사와 가족들을 과도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이 주지사의 재선 캠페인에 사용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는 크리스티 주지사와 가족들이 출연했으며 2위 업체보다 220만 달러나 비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 쪽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해당 광고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2년 샌디 피해 복구를 진두지휘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과감히 손을 잡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감사 결과 지원금이 주지사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 사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샌디 복구의 영웅이라는 크리스티 주지사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폭주하던 시민권 신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주로 선거를 전후해 시민권 신청이 늘고 선거가 끝나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시민권 취득자가 늘면서 시민권 신청은 소폭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는 71만 6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회계년도 같은 기간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 83만 3천여 건에 비하면 14%나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소폭 늘었습니다. 2013 회계년도 11개월간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70만 9,5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7만 6,300명보다 5% 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시민권 신청이 감소한 것으로는 시민권 취득자가 소폭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시민권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이민자들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를 전후해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고 선거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지난 2007년은 예외적으로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바로 전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 해인 2008년 시민권 취득자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가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여전히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재 1,200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확대됩니다. 뉴욕 주립대가 오늘부터 8개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의 추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립대는 현재 150개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12,000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뉴욕 주립대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학생은 46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학생 10만 명을 더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 주립대 측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학위를 받지 못한 성인 인구가 690만 명에 이릅니다. 뉴욕 주립대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의 전공 과목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브룸 칼리지에서는 임상실험학, 스토니브룩은 전기공학, 엠파이어 스테이트 칼리지는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카운슬러와의 상담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가 뉴욕시경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보행자 7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9세 어린이가 옐로캡에 치여 숨졌고 지난 11일에는 브롱스에서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각종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56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4명이 늘어난 수치고 2011년보다는 14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200명이 넘는 보행자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활동을 펴는 시민단체 교통대안의 캐롤린 샘포나로 디렉터는 보행자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011년의 경우 7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1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보행자 사망을 단 한 건도 없이 줄이겠다며 제한속도 20마일 구역을 확대하고 난폭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